근무했던 동료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부기장 김동완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보상금 때문에 살인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잠깐만요. 악랄한 기득권이 한 인생을, 개인의 인생을 파멸시켜도 된다는 그 휴버리스가 미친 네머시스. 천벌을 받은 것입니다. 송치 앞두고 현재 신경 어떠세요? 현재 신경 어떠십니까? 사실 누군가를 이렇게 숨지게 한 상태에서 반성을 할 법도 한데 오히려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듣고 저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요. 악랄한 기득권이 개인의 인생을 파멸시켜도 된다는 휴브리스가 네메시스, 천벌을 받은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써놓긴 했는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한 겁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굉장히 또 엽기적인 범죄고 특히 이제 본인이 같이 함께 일하던 동료들 지금 현재로 6명을 살인을 계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중에 1명을 살인을 했고 근데 지금 본인이 체포되는 과정 그다음 그 이후에도 보면 굉장히 본인의 얼굴을 노출하고 또 떳떳하게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김동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공사 출신인데 공사에서는 사실 조종사를 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민간 조종사를 따서 항공사에 근무를 했는데 문제는 건강 문제로 이 조종사 면허가 박탈이 됐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 근데 보면 본인이 오늘 저렇게 마지막 기자들한테도 얼굴을 들고서 악랄한 기득권이 개인 인생을 파멸시켜 된다는 휴브리스. 이게 뭐 권력자의 오만인 것 같은데 예. 마치 어떤 상사들 지금 기장들의 어떤 이 오만 뭐 이런 것들 지적하는 것 같고 네. 천벌을 신의 응징을 받을 것이다 네메시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남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이코패스는 조사에서는 아니라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어떤 원한의 어떤 것이 있는데 아무리 원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체포되고 하면 본인이 좀 죄를 뉘우친다든지 그렇게 할 텐데 여전히 없는 것을 보면 글쎄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해하기는 꽤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검찰로 향하면서 나가면서 하는 얘기였고 부산지검으로 들어가면서도 계속해서 휴브리스, 네메시스 이런 얘기를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라는 질문에도 좀 뻔뻔한 대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에게 할 말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그런 태도는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이제 사이코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님 설명해 주셨지만 예. 휴브리스라고 하는 것이 극도의 교만. 그 교만이 극도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파멸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휴브리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파멸당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희생까지 이렇게 딱 하게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요. 저 김동완이 언제 퇴사를 했냐면 2024년에 퇴사했거든요. 예.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범행을 언제부터 준비를 했느냐? 2023년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퇴사하기 전부터요? 퇴사하기 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냐면은 퇴사를 한 다음에도 동료 아이디로 그 회사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지금 피해자들의 그 운항 스케줄을 일일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이런저런 연습까지 해가지고 그 정도로 아주 집요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저 정도 이렇게 취재진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지까지도 다 생각하고 저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얼마나 그 유족들의 가슴에 더 못을 박으려고 하는지 참 참담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기장 승격이 잘 되지 않고는 그 책임과 원망을 동료 직원들에게 다 돌렸던 것 같습니다. 검찰에 송치되면서도 끝까지 범행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던 김동완인데요. 체포된 직후부터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기장을 왜 살해했습니까? 공무사관학교에 부당한 기득권에 억울하게 인생을 파멸당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을 했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몇 명을 살해하려는 겁니까? 몇 명 살해하려고 했습니까? 왜 4명을 살해하려 했습니까? 유가족에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할 일을 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피해자 주소는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 인생을 함부로 파괴하는 그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서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본인의 범죄를 계속해서 기득권에 맞서서 본인의 어떤 이제 그 정당함을 행사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4명이 아니라 6명을 상대로 범행하려고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저렇게 시종일관 당당한데 왜 2명에 대한 범행 시도에 대해서는 숨겼을까요? 그건 본인이 말로는 당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당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죠.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면 자신에 대한 형이 조금이라도 감형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사 기득권 운운했지만은 본인 자체가 공군 사관학교 출신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공사를 나왔으면서 공사 기득권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 사람이 기항공사에 언제 입사했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입사했어요. 몇 살 때냐면은 43살 때 입사한 겁니다. 조금 늦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많이 늦은 거죠. 예. 그래서 공군 사관학교 졸업해서 전투기 조종사 한 다음에 예편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뭐 기장이나 이런 걸 할 텐데, 그렇게 공사 전투기 조종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항공사 통해서 입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20대 중반이면 입사를 하고요. 30대 중후반 정도면 기장이 되는데, 김동완은 43살에 부기장으로 입사했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격지심 가져가지고 조금 전에 본인이 말한 그 휴브리스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자기의 죄를 그냥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요 전혀 용납할 수도 없고 용서되기도 쉽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